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18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인 금요일입니다. 네, 뉴욕 증시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날도 중국 우려 그리고 국채금리 흐름을 주시하면서 혼조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오늘 전거래일 대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07% 상승 마감했고요. 34,500선을 간신히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대비 상승폭이 25포인트 정도에 그치면서 거의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하락폭은 매우 작았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01% 정도 하락한 4,369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전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전일에 이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 하락했고요. 13,290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통신 관련 업종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외에 자율소비재와 금융주, 자재와 헬스 관련 종목이 내렸고요. 에너지,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부동산 등 통상적으로 방어주로 불리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까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다우는 이제 4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훼손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도 2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난 7월 동안 연착륙 기대감에 올라왔던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있고요.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에서는 대규모 옵션 만기가 발생하면서 변동성 주의보도 커졌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이 만기가 돌아오는 옵션 거래량이 총 2조 2천억 달러로 추산된다라고 월가 전문가들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내마녀의 날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옵션 만기에 따른 변동성은 이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장 마감 이후 나온 소식입니다.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영문 이름 에버그란데, 중국 명칭으로 헝다그룹이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헝다그룹, 중국의 부동산 그룹인데요. 미국 뉴욕의 맨해튼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전일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헝다그룹에 대한 우려는 사실 2021년부터, 재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헝다는 2021년 12월, 그때도 이제 채권 금리 상승세가 이슈가 되었던 때인데요. 네, 헝다그룹은 당시에 처음으로 227억 달러 규모의 역외 채권을 갚지 못해서 공식 디폴트를 냈었고요. 2021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경영난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맨하탄 법원에 공식적으로 파산을 요청하는 이제 서류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또 다른 대형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 컨트리 가든이 이제 디폴트 위기를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이 디폴트 우려가 금융 쪽 그리고 중국 경제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욱더 증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자산관리 회사인 중즈그룹의 유동성 위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발 위기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반영해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헝다그룹 소식이 전해지면서 채권 시장에서는 약간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펼쳐졌습니다. 이 헝다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채권을 사고자 하는 매수 수요가 많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금리는 그간의 상승세를 조금 반납을 하면서 오늘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거래일 대비 5bp 정도 하락한 4.25%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10년물 채권 금리가 4.3%를 상회를 했었는데요. 네, 오늘 하루만 보면 채권 금리가 소폭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역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부근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에도 채권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 오늘 채권 금리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네, 투심을 반전시켜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지금 결국 증시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채권 금리 상승세입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 역시 최근에 증시는 이 채권 금리 상승세에 따른 공포에 질려 있다라는 평가까지 내놨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금 미국 채권 금리 등으로 인해서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 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시장의 심리가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채권 금리의 급등세가 멈춰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채권 금리의 급등세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왜 채권 금리가 급등을 멈추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하는 좋은 이유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면 위험 자산이 다시 힘을 받을 수도 있지만요. 나쁜 이유,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이제 헝다그룹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제 상황 때문에 채권 금리 상승세가 잠깐 진정이 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시장의 위험 자산을 선호해 주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채권 금리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다시 올라온 점 등에 굉장히 좀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금리가 상승하면서 빅테크 종목들도 여전히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서 구글의 주가가 1.8% 정도 급락을 했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1.7% 밀렸습니다. 이외에 메타와 아마존의 주가가 0.6% 안팎으로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주가 또한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애플 종목만 이제 속보 강보합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뉴욕 증시 상반기에 역대급 강세장, 괴물급 랠리를 이끌어온 1등 공신입니다. 하지만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마저도 이번 8월 조정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주가가 더 이상 이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잘 나가던 종목에 이렇게 균열이 나타난 이 로고를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어제 기준으로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면서 기술적인 조정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지금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이미 최근 고점에서 10% 이상 떨어지면서 조정장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밀렸는데요. 테슬라는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30% 넘게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통상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10% 떨어지면 조정장에 진입했다 하고요. 20% 떨어지면은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지수에 보통 얘기를 하지만 개별 종목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세장을 넘어서 거의 30%에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에 이런 대형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민감한 만큼 향후에도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이제 향후 증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중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좀 상당히 주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뉴욕 증시의 투심이 크게 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중국 관련해서는 더욱더 많은 악재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더 많은 악재가 나올 것이고 더 많은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것이고 또 파산 신청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결국 이것이 미국 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는 엄청나게 거대한 그 거시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을 비롯해서 국제 당국에 굉장한 좀 지지가 있을 것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당국이 다시 한번 중국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중국 시장이 안 좋으면 결국 이제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것은 미국 시장이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장을 하면서요. 결국 미국 증시,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런 중국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네, 8월 거래 참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촉매제가 무엇이 될 수 있을지,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줄 수 있는 다음 재료가 뭐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이제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25일에 와이오밍 잭슨홀에서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이제 지난번 실적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AI의 붐이 터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망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제 여름 조정에 따른 이런 투심을 반전시켜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이상 밀렸고요. 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12월 이후 최장의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의 발언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